안녕하십니까, 지수님입니다. 저는 PTC에서 영업팀과 함께 PTC 솔루션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실천해 오시고 또는 시도해 하셨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또 그 트윈을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 스레드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역량을 담당할 수 있는 커넥티드 PLM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이제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몇 년간 저희 이제 그 제조기업에서 하는 그 여러 IT 활동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 혁신 도구를 이용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라고 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은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소스들을 엮어야 되는 디지털 스레드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IT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현재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소비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들은 사실 비단 우리의 그 일반적인 소비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제조를 경영하고 있는 이 제조 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결국에는 IT에 대한 어떤 확대,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러한 활동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기업의 경쟁 우위 달성 도구가 아니라 결국에는 필수 생존 전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생존 전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축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엔 디지털 트윈,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기 위한 디지털 스레드의 역량들이 강화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디지털 스레드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 비전에 맞는 이런 역량의 시스템들을 구축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디지털 스레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커넥티드 PLM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디지털 스레드의 구성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들은 결국에는 디지털 소스 데이터들입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소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행동의 어떤 결과물들을 단순히 컴퓨터적인 언어로 바꿔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행위,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에서의 가장 최우선의 시작점은 엔지니어링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다른 유관부서의 여러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의 기본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파생 모델 데이터라든지 설계 검증이라든지 신속한 부품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의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 또 이 디지털 데이터들을 가지고 세일즈, 마케팅, 매뉴팩처링, 커스텀 오퍼레이션 등등 유관부서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생산의 활동을 한다기보다 활동 이전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영업 판매를 하거나 기업의 경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 가상의 데이터로 예측을 하거나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엔지니어링으로 출발하는 이 데이터들을 묶어서 각 조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는 디지털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스레드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적인 기업의 가상의 데이터, 기업의 모형이죠. 결국에는 이 기업의 모형을 만들어낸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윈의 모습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CAD 데이터 형태가 트윈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나 회계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 기업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형태가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적인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좀 더 객관화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재사용성을 높이고 추적성을 높이느냐에 따라 이 디지털 트윈의 완성도는 달라진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량에 있어서 각각의 조직들은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엔지니어링 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CAD나 PLM, ALM, 케이스, CAE, 그 다음에 MBSE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세일즈, 마케팅, 매뉴팩처링, 커스터머, 오퍼레이션 할 거 없이 모든 조직들이 다 마찬가지 역량을 하게 됩니다. 이 역량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쓰여지는 전통적인 PLM의 형태를 우리는 코어 또는 익스텐디드 PLM이라고 바라본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각각의 유관 부서의 핵심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그 데이터의 기초로서 재사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커넥티드 PLM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커넥티드 PLM의 형태는 단순히 인터페이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커넥티드 PLM이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스레드와 디지털 트윈의 모습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설계 프로세스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영업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요구사항들이 발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품 스펙, 사양 이런 것들이 시장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엑셀이나 MS 워드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서화하거나 자료로 남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적인 파일로는 남지만은 우리가 볼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의 산출물, 디지털 데이터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사용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공성,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요구사항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요구사항이 발휘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3D 설계를 합니다. 3D CAD는 정말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3D CAD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피지컬한 모카, 모형들에 의존을 해서 실제로 생산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3D CAD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의 개발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계 시스템, 여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 그다음 보험이 나타나면 이제 보험에 대한 형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환경들을 개별적으로 만든다면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는 녹색 부분에 있는 많은 어떤 개발 절차 부분들을 우리는 단지 PLM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소스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실제 생산에서 오는, 기계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는 가상의 디지털 제품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디지털 제품 형태 안에는 모든 조직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활용 데이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용 자산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인터페이스만 가지고는 이러한 시스템 구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딥다이브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한다. 그럼 CTQ 측면에서 설계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기준 정보로 생산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CTQ라는 측면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대략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의 맨 마지막에 목표가
업무 지시서 상에 내가 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설비를 운전함에 있어서 설계에서 기준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가 가공이 잘 돼서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업무 지시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설계의 기준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설비의 상태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려면 결국에는 설계자가 CAD에서 규정하는 이런 어떤 핵심 위치, 형태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게 구매 자재까지 이루어지는 보험 정보와 그다음에 생산 공정을 이루어지는 생산 공정표 및 거기에 따르는 연관되어 있는 생산 설비까지 모든 데이터들이 다 공통의 정보로 묶여지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디지털 스레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 턴이 엮여지는 모습이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미래 비전적인 측면에서 향후에는 이것을 완전히 생산하기 이전에 이 모든 모습을 다 묶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실제 생산 또는 영업 판매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도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중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볼보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볼보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디지털 스레드와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볼보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투비로 가져가고 있는 완벽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진행 과정 중에 많은 것들을 혁신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볼보는 다양한 유형의 차종을 개발하고 판매를 합니다. 이 차종은 워낙에 많은 옵션 종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양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양의 조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제품 BOM들이 나오고 이 제품 BOM에 맞춰서 생산은 구매 준비를 해야 되고 생산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올바른 사양에 맞는 제품으로 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다양한 차종별 제품 개발 정보에 나타나는 이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싱글 소스 기반의 PLM으로 단일화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 PLM을 통해서 단순히 요구사항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CAD 데이터 설계한 것들 그리고 설계로부터 나온 데이터로 출발한 E봄, 그다음에 M봄, 그다음에 사양 옵션들 그리고 거기에 작업 공정까지 이 모든 기준 정보를 하나의 싱글 소스로 구현함으로 인해서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데이터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IT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디지털 작업 지시서들을 만들어서 현장의 작업자가 실제로 현장의 업무가 익숙해질 때까지 과정을 상당히 짧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의 어떤 품질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증강현실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장의 작업 지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이 증강현실 기술에는 결국에는 이제 백본이 되는 PLM 같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기간 데이터들이 결국엔 증강현실로 현장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한 일, 그다음에 기간 시스템들이 동작한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엔 KPI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글로벌한 작업 현장의 모든 상황들을 한 곳에서 리포팅을 받고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해서 다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 베이스의 앱들을 만들어서 구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싱글 소스 기반의 PLM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 프로세서에 맞는 데이터 셋들별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증강현실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있고요. 간단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제 M본 구조입니다. 이 M본 구조는 이제 CAD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설계자는 CAD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 CAD에 집중한 내용들의 기반으로 M본이 만들어지는 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로직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이 로직으로 구성하다 보니 완벽한 디지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화면은 M본을 이용해서 공정본을 만드는 거고요. 공정본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정된 템플릿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중엔 사용자별 앱을 통해서 원하는 사양을 필터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뭉쳐져 있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쉽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필터링에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지시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에 대한 품질 측면의 어떤 형태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지시 방법을 교육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글라스웨어를 쓰고 현장에 품질 요청이 들어온 제품을 쳐다보면 어느 위치에 어떤 부분을 측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게 그 기준 정보와 그다음에 실제 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좀 직관적인 어떤 작업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행위 결과들은 KPI 리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공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 시스템, 결국에는 트윈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 트윈 데이터를 만드는 기초적인 활동으로 디지털 스레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PLM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제 저희 이제 PTC 윈칠 시스템과 같이 싱글 소스 기반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증강현실로 해당하는 품질을 측정해야 되는 제품을 바라보게 되면 그 증강현실 위에 설계해서 내려준 CTQ 기반의 증강되는 3D 데이터가 같이 입혀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직관적으로 어느 부위가 이상이 있는지, 어느 부위가 조립이 안 됐는지, 부품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증강현실 기술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엔 그 기간에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스레드 구성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이 디지털 스레드 부분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오늘날에는 단일 소스 기반의 통합되어 있는 PLM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런 기간 시스템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풀의 사례도 잠깐 말씀드리면 월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데이터들을 제품 개발 측면에서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시작실에서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들을 실제로 PLM 안에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PLM 시스템에 이렇게 시험 시작실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문서나 아니면 기타 엑셀 형태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시작실에서 동작하는 장비들이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시스템 간 연결을 통해서 이 PLM 시스템 안에 제품 정보에 묶여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제품 개발할 때 성능적인 측면이라 이런 것들을 실제에 맞춰서 고려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최초에 만든 제품이 얼마나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PLM의 화면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굳이 시험 시작실에 가지 않아도 현재 시험 시작하고 있는 제품들의 상태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그 트렌드들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면 이렇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 시험 시작되고 있는 그 제품의 상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여지는 데이터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윈칠이라고 하는 PLM 서버에 수집되고 있는 기준 데이터 플러스 실제 동작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로서 해당하는 현장 작업자한테 내려 보여주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기술적인 측면의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좀 다른 정책적인 측면의 상황도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PTC는 한 100밀리언 정도 규모의 그 비즈니스를 미국의 해군과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좀 특이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계약에 있어서 미 해군의 목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일로화되어 있는 오래된 시스템들을 좀 미래 기반의 신형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스템 교체에 따른 ROI, 그 다음에 도입에 따른 구축 개발에 대한 ROI들이 계산이 됐는데 그 계산 결과 이 시스템의 도입의 목적 자체가 비용 효율화하기 때문에
우선은 레벨 5를 준수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을 절감할 수 있는 모델로서 PTC의 클라우드 호스트 서비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서비스 안에 뭐 자재 관리, 문서 관리, 도면 관리, 뭐 기타 등등 할 거 없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묶어서 PM으로 발주를 줬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특이하냐면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군도 인터넷이라고 하면 적이라고 간주할 만큼 상당히 보안적인 측면이라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좀 보수적인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운영이나 관리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PLM만큼 효과적으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스 모델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앞으로의 운영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빌려서 쓸 것이냐. 이제 빌려 쓴다는 개념 자체는 데이터가 나한테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유연성이 얼만큼 확보가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코비드와 같이 비대면 상황에 불확실한 세대에 살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PTC가 가져가는 비전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소스 레벨에서 완벽한 디지털 전환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두로 얘기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메일로 전달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투자 대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축으로는 PLM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PLM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 엮은 상태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PLM 외에 나머지 데이터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기업은 앞으로 이 디지털 트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앞으로의 경영 방향 또는 이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그 업무 활동 방법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PT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기존의 솔루션이나 툴 개념에서 벗어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전개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결국에 이제 플랫폼의 형태가 의미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적절한 비유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코비드 사태에서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기회를 잡고 있는 것들은 이제 배달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배달업을 하면 훨씬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나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바일로 배달 주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계가 돼야 되고, 자동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IT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달 플랫폼에 올라타는 거죠. 예, 배달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그 시스템을 빌려 쓰는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PTC도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공급해왔던 제품들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AD라면 CAD 툴이 아니라 3D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LM 같은 이러한 역량들은 단순히 BOM을 관리하고 도면을 관리하고 설계 변경을 하는 이런 툴적인 역량을 포함하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티드 PLM이라고 하는 환경까지 확대할 수 있는 통합 PLM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디지털 트윈화하고 그것에 따른 역량들을 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결 플랫폼인 띵웍스 같은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증강현실 부분도 단순히 증강현실 기술이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저희 PTC가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저희 판매의 비즈니스의 셀링 포인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으로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IT를 이용해서 쉽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저희는 그러한 밸류들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넥티드 PLM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PLM 도입에 있어서 IT 자산에 대한 운영 유연성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결국에는 이 IT에 대한 유지 보수부터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기능의 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독자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적정한 시스템들을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빌려서 또는 어느 영역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의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예를 들면 웹하드 같은 것들 좋은 것도 맞습니다만 웹하드의 기술은 상당히 낡고 오래됐죠.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럼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기술 플랫폼적인 역할들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증강현실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PLM하고 녹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업무의 디지털적인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PLM 환경들을 단지 내가 그대로 쓸 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 시스템과 잘 어우러서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해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세트를 원하는 형태 앱을 통해서 쉽게 받아서 현장에서 별 무리 없이 특별한 교육 없이도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PTC도 모든 것을 다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윈치를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스택들을 테크놀로지 플랫폼 베이스로 재편성을 해서 기업에서 선택하기 쉽게 용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 결국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러한 솔루션 스윗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유연하게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활용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커넥티드 PLM에 있어서의 어떤 구축의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들은 결국엔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한 번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이러한 고민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기지만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이런 IT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환경이 잘 극복이 돼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모든 분들이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같으면은 질의응답을 좀 받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필요한 답변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